음악은 김창완, 뉴스는 주영진. 중간계 친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사무총장, 그리고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2, 3주 정도 못 뵀죠.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재관 대변인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네. 조국혁신당은 그 성폭력 피해자의 기자회견 탈당,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뭐 복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직으로서의 복귀니까 복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수습이 되고 있는 건지, 피해자들이 당 지도부의 어떤 수습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피해자인 이 한 분이 당대표와 면담을, 당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네. 그 합의된 내용들을 언론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문화를 당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러한 조치들을 당내 명문화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피해자분들하고 다른 피해자분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했던 강미정 전 대변인인가요? 네. 그 조국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지 말아달라, 만나고 싶다고 조국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네. 것은 이체폐해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본인도 원하지 않고 있어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당에서는 또 진심을 가지고 계속 그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상당히 최대 위기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책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이 활로를 찾아낼 수 있을지, 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전국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딱 한 명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부 사건, 즉 1심 상태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 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저 자리가 네. 토론회 자리이긴 네, 합니다만 토론회였습니다. 저 이야기를 한 건 평소의 지론이었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론. 그 이전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을 했고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남용 됐다라고 하는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피해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소 취소는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재판이 모두 끝난 경우에는 또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국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언한 것이 조국 혁신당에서 이것을 주장한 것의 첫 번째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법안도 발의했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70년 만에 곧 문을 닫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정치적인 수사와 짜집기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헌정 역사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검찰 오남용에 대한 피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건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뭐 범민주당 세력에서 조국이 대통령에 나가겠다라는 대통령 출마 선언 비슷한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그 세력 갖고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잘 수습하고 빠져나오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범민주당 세력을 얻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른바 개딸들의 그 의사에 가장 소구력 있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선조치 취한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얘기이니까 결국 조국 전 대표가 대신한 건데 결국 저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그 전초전처럼 돌입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고 제가 드린 질문은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 그 하고 있는 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압박, 뭐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그 공격, 뭐 이런 근저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자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 김수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차마 정면으로 얘기했을 때 역풍이 불기 쉽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공소 취소는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해서 역풍이 받을 수 있는 얘기를 그냥 조국 혁신당이 대신해 준 것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근데 현재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내란 종식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란이라기보다는 내란이다. 내 난리다. 내란 어떻게 그게 내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혐의 같은 경우는 물론 대다수는 재판을 더 해봐야 되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이 출발한 것들을 보면은 다들 배임이나 제3자 뇌물 혐의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해왔고 수사에 대한 여론도 찬성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에 투표하셨던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수도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 계속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 취소를 한다. 근데 공소 취소를 할 만큼의 근거가 있느냐. 최근에 이화영 씨 관련 수사에서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법무부의 중간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화영 씨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닌데다가 이화영 씨는 결국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엎었어요. 그것 때문에 술자리 연어 이런 회유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기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거 조작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공소 취소에 근거가 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제를 달았어요. 1심이 진행 중인 1심 단계에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 중지를 넘어 공소 취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5개인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거법은 파기환송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죠. 유죄 취지로 갔죠. 그리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이거 1심입니다.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항소심 가 있습니다. 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증교사는 공소 취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항소심에 가 있기 때문에. 왜?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거 1심이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이 역시 1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북송금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과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또 하나 여기서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아 그거 사건 막 저 수사하고 그럴 때는 기자들이 기사 크게 쓰더니 전혀 다른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안 나오던데요. 이거 제가 대통령인데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좀 대통령은 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농담도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뭔가 요구를 해서 내가 진술을 조작해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는데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왜 이런 기사들을 크게 안 써주느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변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윤재관 대변인.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1심의 결과가 나온 경우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심이 나오기 전에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최초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주요한 증거로 채택돼서 재판이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취소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민주당이 해야 될 말을 조국 혁신당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조국 혁신당의 창당 정신이 쇄빙선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인 그 토론이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창당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이전에 탄핵안도 윤석열 탄핵안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제출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지난 대선 때 있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을 중지하라고 하는 주장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게 쇄빙선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함이다.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이걸 지난 총선의 9월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야 저거 뭐야 탄핵하자는 얘기야 뭐야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됐고 탄핵안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준비했다 지금 그 말씀을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먼저 제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뭐 이런 주장이 이제 공론화되면 어떻게 또 반응할 겁니까?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그 대한민국 법 질서를 완전히 해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검찰이 수사해서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방어권이 다 보장이 돼 있었고 일반인도 아니었고요. 국회의원이었고 당대표였어요. 그 충분히 그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가 됐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이분을 재판 진행 중인 걸 공소를 취소한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마 임기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또 그렇게까지 봅니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페북에도 써서 뭐 무슨 뭐 대통령도 다 갈아치우는 나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마치 협업하듯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공소 취하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법원장 공격하고 그다음 대법관 늘리는 법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던진 거잖아요.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는 걸 던진 건데 만약에 이런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한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요 윤석열의 계엄은 군인을 동원했지만 이건 이른바 국회의 다수파를 통해서 사실상 법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죠 이건. 근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소취소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요. 네.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법무부 장관 모셔봐서 그러니까요.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희대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법원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아니, 검사가 해야 될 일인데 양측의 공격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고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 있고 대통령의 힘으로 검찰 인사를 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럼 공수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요? 말이 아니잖아 자기 건데. 공소 취소를 하기 전에는 공소 취소를 위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뭐 당연히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언 증거의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드러나야 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진상을 조사하는 기구가 설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객관적인 증거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겁니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독재 정부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독재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억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을 다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그래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찰 독재 하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원인 무효화할 수 있는 것들은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려내고 그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들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3년 동안이 그 잘못된 결정들이나 잘못된 국가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때문에 탄핵이 된 게 아니고요. 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검찰 독재라는 것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말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그걸 갖다 탄핵과 연결시켜서 어물쩍 그 논리적으로 비약시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승희 평론가는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봐야 될 일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죠? 예를 들면은 사실 지난 정권에서 건설노조 수사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탄압하듯이 수사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ILO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의 수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 양회동 씨라고 하는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을 했어요. 근데 이 분신하는 그 영상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서 마치 배후에서 사주한 것처럼 몰아갔고 그때 바로 검찰 민원실 CCTV 아니냐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아직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생과 권력 수호 간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것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민주당도 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될지